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20분인데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조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 굳이 내가 올릴 필요는 없는 주제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란 걸 알아.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뭔가 좀 이제 다르게 바라볼 때가 많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낸단 말이야. 오늘 이야기도 그래. 지금 강영욱은 때려 죽여야 되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내 관점에서, 증거주의 관점에서 좀 담백하게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안 될 건덕지게 내 눈엔 조금 많이 보이거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화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재밌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라시앙. 그리고 우선 뭐 강영욱 지금 와서 서른 불러 지키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 주옷됐습니다. 그지? 그래서 강영욱의 보듬TV는 현재 좋아요가 3,800에 싫어요가 1.7만. 이 정도면 뭐 골로 간 거지. 이미 날아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야.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제보들이 나왔잖아. 그래서 뭐 이거를 여직원을 잘못 뽑아갖고 엿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젠더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남직원들만 뽑았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갑질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잖아. 카더라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강영욱의 보듬TV에 들어가게 되면 키워준 부모한테 미안한 취업 장소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2016년 17년에 1년 다녔는데 그냥 뭐 진짜 긴 글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사과하세요! 약간 이런 덧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엔 갑자기겠지만 이쪽 업계에서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뭐 CCTV에 메신저 감시된 동의서의 변호사 선임, 여태까지 들어본 악덕 기업 중에서 최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형욱이가 자기가 억울하면 바로 반박한 게 정상인데 JTBC 사건 반장에서 충분히 해명 기회를 줬는데 연락을 쌩 깠다. 이거는 사실이거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짠 걸로 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제 어제 라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영욱이 욕먹을 짓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했을 거라고 보여져. 약간 매우 그렇게 보여줘.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그 분야에. 특히나 강영욱 같이 뭐 애견 쪽으로는, 강아지 쪽으로는 일피가 아니야. 근데 항상 뭐든지 이쪽에서 잘 밉보이게 되면 동일한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래퍼 체크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보가 터지는 거는, 내가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People never lie란 말 한 번씩 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강영욱이 잘못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가야 될 일인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리고 말이 다른 것들도 많거든, 앞뒤가.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A와 B가 얘기가 다르면 이거를 증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증거주의 관점에서 이런 뭔가 분노나 감정을 싹 빼놓고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좀 많아. 그래서 뭐 내가 전체 다 카발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내가 보기엔 강영욱 입장에 좀 짜증나는 것들, 억울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또 변호를 하게 되면 이제 강영욱한테 돈 받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 여러분이. 그치?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더라고. 내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결국엔 여러분들은 그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또 막 오질나게 뭐라고 하는데, 근데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우선 뭐 전체 리뷰가 안 좋게 나왔다. 이거는 뭐 뻑가 뉴스 본 사람 알겠지만 실제로 뭐 다 안 좋게 나옵니다. 이런 거. 뭐 자플랜드 이런 데 보면 보통 나간 사람들은 좋게 얘기를 안 하잖아. 뭐 더본도 비슷하게 나와. 그리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도 별로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4점 넘는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 정말로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의 취업 장소였고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회사였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서로가 되게 엇갈리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직원을 뭐 감시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람이 느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잖아. 누군가는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그거 가지고 경고가 날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고 있을 확률이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핸드폰 쳐다보는 거 상상도 못 하거든. 근데 한국에서 핸드폰 너무 많이 보잖아, 일할 때. 둘 중에 한 명이 구라를 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폭로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여기 말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억에 남는 말이 숨도 쉬지 말고 네가 숨 쉬는 게 아깝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냥 기어나가고 그냥 죽어라는 얘기를 맨날 들었대. 안 들은 날이 없었대. 안 들은 날이 없는데 왜 녹취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게? 이 정도면 그냥 바로 끝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퍼부었잖아.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 맨날 들었다는데 나라면 빡쳐서 녹취 녹이나 들겠다. 그럼 나라면 그거 틀어갖고 이건 내가 터트린다고 그래서 돈이라도 한 몇 번 긁어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뭐 비밀 유죄 서약이니 뭐니 SNS 검열이 이런 거는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뭐 카바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사람이 항상 억울한 거는 안 한 걸 했다고 할 때 존나 억울한 게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방점을 찍었던 게 뭐냐면 그거야. 배변 봉투에 스팸 담아서 명절 선물 이건 내가 들어도 빡치더라고. 근데 이것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냐면 뭐 이제 강영욱 대표랑 최근까지 일했던 사람이고 인증샷도 있어 실제로. 그리고 본인은 뭐 이름 걸고 하는 사업인데 엄격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뭐 일어나고 뺀질거리는 직원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스팸 배변 봉투는 그거라는 거야. 그 진실이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에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되고 환불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도 상관이 없어서 했다고 한다. 배변봉투가 아니고 배변봉투 상자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스팸을 배변봉투에 줬다라고 했더니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스팸은 맛있어. 스팸 나 되게 좋아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 말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뭐 누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이거는 맞잖아. 묻으려는 사람 어떻게든 묻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걷어내서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뭐 가장 내가 보기에 좀 빡친 게 이게 입금 9,670원. 이거는 좀 너무하더라.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으니까 급여를 깎아서 9,670원을 줬대. 얼마를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엔 이게 서울 고용노동청에 들어간 건 사실이야. 이거는 빼박 힌트야.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거는 너무한 거지. 고객을 잘 못 살펴도 최종 책임은 원래 다 오너가 지는 거잖아. 야, 이걸 시급을 급여를 깐 게 말이 돼? 이게 맞잖아. 이거는 진짜 야바리 없이 한 게 맞아, 이게. 그래서 막 자기는 아직도 무섭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이게 보면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원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근데 평소에 적이 많은 건 분명해. 이게 아마 좀 컸을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항상 얘기하는 거는 말을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텔레비에서도 좀 강하게 느껴지잖아. 평소 직원들한테는 좀 분명히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만기 적금으로 터졌는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강영욱을 묻을 때 개빠들도 같이 합류한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강영욱이 한 말 중에서는 개빠들이 굉장히 빡돌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사냥개가 많은 것이 당연하고 짖는개가 많은 게 당연하고 개 키우는 사람들도 개 키우는 사람들을 욕하고 혐오하는 그건 당연하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한다고. 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지. 이거는 개 안 키우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개 키우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다면서 진짜 강도 높게 욕을 합니다. 강영욱이 역겹다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 사람 원래 성격이 이래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면 당연히 애들 좀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쪼고 그랬으면 당연히 양심 풀만 하지 사실. 근데 좀 약간 억울하게 보이는 것도 몇 개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몇 개 카바치려는 게 아니라 뭐 최저임금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잖아. 최저임금 준다고. 근데 강영욱 밑에서 배우면 최저임금 받아도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사람 그래도 업계 넘버원이잖아. 이 사람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니까. 실제로 울산에 왕제문이란 가게 있는데 그 가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시 오픈인데. 왜? 이연복한테 배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인스타에서 이연복 씨한테 배운 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맞다고 일 잘했다고 이 말 해주니까 그냥 줄 서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강영욱한테 나중에 배웠는데 강영욱이 좋게 얘기해 주잖아. 야, 그 사람한테 안 맡기겠냐.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는 조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좀 받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가 보기에 뭐 누가 이게 누워 있는데 그거 좀 뭐라고 했다는데 직장 충분히 내가 보기에는 오너로서 좀 너무한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는 저게 너무한 거 싶은 것도 내가 보기엔 좀 많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보기에는 강영욱 이 사람이 또 적이 많았던 거야. 그것도 크게 한몫했어. 결국에는 이제 막 이제 개빠들 겁나 욕하고 다니고 그랬거든. 강영욱이 정신머리 없다고. 왜 풀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왜 개 산책하면서 휴대폰 보고 지게가 똥 산좀 보러 정신 빠져고 이런 거 겁나 욕하고 나면 사람들이 앙심을 품습니다. 또 진짜로 앙심을 품어. 그래서 목줄 없는 강아지 대처법에 대해서도 그냥 내 강아지 냅담고 도망가라고 욕도 많이 하라고 이러거든.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불과 일주일 전에 또 진돗개로 난리가 났잖아. 강영욱은 진돗개에 대해서 목줄을 베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진돗개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별로 공격성을 못 느끼는데 작은 개들을 보면 흥분을 한대. 그게 하나의 포식성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진돗개 안 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험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개는 안 그런데 하지 말고, 채우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난리 났어. 뭐,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와가지고,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니지 않냐.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또 난리가 났다니까. 이때도 욕 오질나게 먹었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도 강영욱이 대통령이 입마개라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 지배적이었어.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근데 사실 개를 기르는 사람이 진짜 배려가 없어. 나는 이 사회의 관대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당연한 게 또 너무 많아. 배려가 없어.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난 지나가다가 개 산책하는 사람들이 개 똥 싸는 거 있잖아. 그걸 내가 항상 지켜보거든, 내가. 왜 지켜본 줄 알아? 전맛 치우나 안 치우나 궁금해가지고 내가 보거든.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4번이나 3번 중에 한 명은 안 치우고 갑니다 진짜. 못 본 척하고 가 진짜. 4명 3명 중에 한 명은 진짜로 그래. 똥도 안 치운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강영욱이 됐나 빡쳐가지고 그 대한민국 선진 애견 문화를 누릴 자격 없다 겁나 욕해나가. 그러니까 개빠들이 안 그래도 화가 난 거야. 근데 이게 터지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적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이게 터져는 난리가 난 거지. 전부 다 죽여버리지 이렇게 된 거야. 난리가 난 거라서 강영욱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 대응 안 하잖아. 그러면 강영욱은 그냥 끝난 거야. 대한민국에서는 끝나게 되는 거야. 이미 이거 빨리 대응 안 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 되어버리게 돼 있거든. 지금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그래. 오너로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거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이제 뭐 노무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맞지? 법리적으로 평가할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게 터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강영욱이라는 인간 자체를 매장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야. 이미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강영욱한테 입마개를 채워라. 약간 이런 거야. 강영욱 회사 털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말했던 강영욱이 했던 내가 보기엔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좀 독립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회사 오너로서는 좋은 오너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직원들 중에서도 완전히 반대로 된 것도 많잖아. 배변 봉투에 어떻게 수평을 줘.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둘 다 말이 다르면 확실한 거 증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도 없고 그럼 우리가 보는 것들은 가장 극단에 있는 가장 날카로운 가장 원한되는 사람들의 가장 악의적인 내용일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또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반대로 얘기하잖아. 그럼 또 그게 또 나한테도 몰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대한민국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남냐면 피하 식별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거지. 누구도 싫은 말을 못하게 돼. 나도 언젠간 이렇게 얘기하다 나도 못하게 될 걸 나도 아마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도 그러다가 뭐 하나 이제 마음빵 가다가 한번 걸리면 또 난리 나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뭔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항상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이걸 보게 됐을 때 내가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강영욱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의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난 틀린 말을 난 들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뭔가 회사 오너로서 뭔가 지금 왔을 때 뭔가 뭐 좀 조카했겠지. 조소기업이니까 뭐 그거 했겠지. 그러면 그거는 다른 식으로 이제 뭐 그게 뭐 노무사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이렇게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인간 강영국에 전부 다 덧대 씌워 가지고 매장을 시켜 버리려고 하잖아. 그렇게 돼 버리면 그동안
좋았던 대통령의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분리를 못 시키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듣기 싫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감정적인 부분들은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증거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해. 내가 보기엔 여자들은 울면서 얘기하고 울먹거렸지만 근데 그 울먹거린 내용에 증거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경험상 보통 여자들이 울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잖아. 사람들의 그런 호소나 감정이나 이런 걸 원한다면 일단은 이게 증거를 채집하는 거 요거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샹.